지금도 그대로 인정이 된 그런 방법입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의 그 모델로서 이용하는 것이고, 뭐 말을 조금 바꾼다든지 뭐 하는 것도 괜찮다고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는 태양신경총이 따뜻하다. 그런데 태양신경총 그러니까 좀 낯선 얘기입니다. 원래 옛날 사람들은 우리 배에 배꼽을 주위로 해서 동그랗게 그 태양신경총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배를 따뜻하게 하고 뭐 해서 우리가 잘 살아간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태양신경총이 따뜻하다는 건 배가 따뜻하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태양신경총이 따뜻하다라고 해도 좋지만 그보다는 실제로 우리가 지금 쓰이는 말 복부가 따뜻하다. 복부는 또 어떻게 보면 한문말입니다. 복부. 우리가 쓰는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말이기도 하지만 그건 한자어로 복부. 순 우리말로는 순 한글 우리말로는 배. 배가 따뜻하다. 뭐 그러면 됩니다. 문제는 배가 따뜻하다 했을 때 배 전체가 따뜻해지는 느낌을 든다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태양신경총이냐 복부냐 배냐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태양신경총이 배고 복부가 배고 배가 태양신경총이니까 그 말을 영어로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영어로 사용해도 미국말로는 영어로는 배고 배 또 태양신경총 이런 말 사용합니다. 여기 있듯이 복부에 있는 신경섬유 집단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태양신경총을 따뜻하게 하여 내장기관의 역할을 조절하고 정신적 안정을 유지하는 마인드 컨트롤, 마음 조절이죠. 마음 조절. 내가 마음이라고 했으면 마음이고 생각이고 나라고는 존재는 우리 3차원에서는 느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마음이고 그 마음이 그 사람은 마음이 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각이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의 생각을 알면 되죠. 자, 마음이 생각이고 생각에 의해서 어떤 행동이 일어납니다. 따라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을 알아보려면 그 사람이 어떤 말과 행동을 하는지를 자세히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말과 행동은 그렇죠?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고 생각이라는 건 마음이고 마음이 나니까 이것은 내가 사는 집이고요. 내가 지구에 내 마음이 지구에 살기 위해서 이런 몸을 가지고 있는 거고 마음은 집입니다. 그래서 마음, 내가 떠날 때는 예를 들어 이 세상에 살다 떠날 때 죽지는 우리의 어떤 철학, 생각에서는 죽는다는 건 없습니다. 살로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거지. 서양에서는 죽는다는 말을 die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뭐 우리말로도 죽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죽음이라는 말을 써도 죽는다는 사실을 얘기할 때는 아버지가 죽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게 않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는 것이지 죽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왔다가 삶을 다 살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자, 돌아가려면 몸을 활동하지 못하게 해야 될 거죠. 이 몸을 활동하게 하는 건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줘야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죽는다 산다의 기준을 심장으로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안 뛰면 죽었다. 그런데 우리 동양, 우리 민족, 우리 한결의 철학에서는 심장은 하나의 그 산소와 영양물질을 운반해주는 펌프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숨입니다. 숨. 산소.
아무리 영양물질이 있어도 산소가 없으면 소용없죠. 산소가 있어야 그 내에서 모든 활동 에너지로 만듭니다. 그 산소를 받아들이는 것이 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숨에 대한 얘기가 많죠. 돌아가셨습니다. 는 것은 나라는 영혼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또는 세상 뜨셨습니다 하는 말도 영혼을 기준으로, 또는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숨 막혔습니다가 아니야. 숨을 거뒀어요. 왜? 내가 이 세상에 살다가 떠나기 위해서는 이 신체는 필요 없으니까, 신체는 살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숨을 거둬가요. 숨을 거두면 이 신체는 이제 죽는 것이니까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죽는 게 아니고 숨을 거두는 거예요. 숨을 거둠으로써 더 이상 활동을 못하게 하는 거죠. 숨을 거두셨습니다. 또는 숨 막혀 죽겠네. 숨이 막히면 죽습니다. 그래서 숨이 먼저입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호흡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호흡을 안정스럽게 함으로써 몸이 안정되고, 호흡이 아주 안정되면 몸이 안정돼요. 릴렉스 됩니다. 몸이 릴렉스 되는 것이 이제 그 상태가 최면 상태, 잠재의식이 활동하는 상태가 되니까. 우리가 좀 흥분 상태에서는 잠재의식이 활동을 못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안정하게 하는 마인드 컨트롤, 조절입니다. 안정해야 최면 속에 들어갈 수 있고, 그래야 잠재의식과 교통할 수 있으니까. 잠재의식에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잠재의식이 물어보면 알 수 있어요. 스스로도 모르는 잊었던 기억이 다 그 속에 있어요. 그래서 잠재의식만 나오면 통화를 서로 이야기를 하면 그 내용이 다 나. 5살 때의 기억, 엄마 뱃속에 있을 때의 기억까지 다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방법이. 자, 그래서 5단계는 신경성이 따뜻하다죠. 이것도 먼저 시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태양신경총이 따뜻하다는 암시만을 하는 게 아니고, 1단계 할 때는 1단계만 가지고 하지만, 2단계 이제 그 팔이 따뜻하다 그러면 팔이 무겁다까지 먼저 같이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5번째, 복부가 따뜻하다라고 하려면 팔이 무겁습니다. 팔이 따뜻합니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합니다. 호흡이 편합니다도 얘기한 뒤에 배가 따뜻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합니다. 눈을 감으셔도 좋고, 이걸 보셔도 좋고, 다만 조용히 숨을 한 심호흡을 3번 하세요. 깊게. 따로 방법이 없습니다. 깊이 들여 마셨다가 천천히 내뿜습니다. 3번. 자, 그렇게 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들이마시는 숨 속에는 이 세상의 평화와 행복이 다 내 몸속에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내 몸에 있던 모든 근심, 걱정, 스트레스, 나쁜 것들이 다 나간다고 생각하면서 호흡을 하는 겁니다. 생각이 중요합니다. 생각이 최면입니다. 자, 심호흡 3번 하셨죠? 그러면 제 말을 이제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니까 여러분이 유혹이 될 정도가 됩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편안하고 조용합니다. 여러분의 양팔이 매우 무겁습니다. 선생님의 양팔이 무겁다는, 선생님은 양팔이 무겁다는 생각만 해도 양팔이 축 늘어지면서 이제 아주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천천히, 말의 톤을 너무 빠르게 해도 안 돼요. 선생님의 2 팔은 아주 무겁습니다. 나으라는 말은 나 혼자 할 때이고, 저처럼 어떤 상대를 위해서 할 때는 선생님 또는
여러 사람을 상대로 할 때는, 집단 체면할 때는 여러분 말만 바꾸면 돼요. 주어만 바꾸면 됩니다. 선생님의 두 팔은 아주 무겁습니다. 선생님의 양팔은 매우 따뜻합니다. 양팔이 매우 따뜻해지면서 선생님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는 너무나 조용히,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호흡이 편안합니다. 호흡이 아주 편안합니다. 자, 이제 5번째가 나오죠. 선생님은 복부라기보다는 배에 그럽시다. 선생님 배에 조그마한 태양이 떠 있다고 생각하세요. 조그만 태양이 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 조그만 태양에서 나오는 따뜻한 열기가, 뜨겁다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되니까 따뜻한 열기가 선생님의 복부 전체를, 배 전체를 후끈후끈하고 아주 따끈따끈하게 달아오르게 하고 있습니다. 배가 매우 따뜻한 느낌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먼저 마찬가지로 배가 따뜻하다는 말을 이제 50번 이상 반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은 정상이다라는 말과 같이. 그래서 처음에는 배가 따뜻하다. 그걸 10회 이상. 그 다음에 50번 하려고 하니까 똑같은 말을 50번 하기 재미없고 듣기 그러니까 이번엔 10번 다음에 20번째는 배가 아주 따뜻하다. 아주라는 말 붙여요. 아주 따뜻하다. 세 번째는 여기는 아주 하나인데 아주 따뜻하다. 아주를 한 번 더 붙여요. 배가 아주 따뜻하다. 네 번째는 아주를 매우로 바꿔요. 배가 매우 따뜻하다. 뭐 같은 소리니까, 그러나 문장을 조금 다르게 해야 또 맛도 다르고 느낌도 다르니까 새로운 말이라고 생각되니까 배가 매우 따뜻합니다. 5번째는 매우 따뜻합니다. 2번 넣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50번 정도 같은 소리를 반복해 주죠. 같은 소리를 반복하면 우리가 좋은 말도 3번 들으면 싫다고 그랬죠. 싫은 소리를 한 번 더 하면 막 광주로 싸움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게 기억이 남습니다. 자, 우리는 뭐 악의하고 싸움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해서 그냥 한두 번 하면 기억에 잘 안 남습니다. 물론 기억에 있지만 이게 빨리 안 나와요, 평소에도. 그런데 자극적으로 3번 이상 자극을 주면 보통 때도 그 기억이 나. 같은 소리를 50번이나 했어. 그게 기억하지 않으려고 해도 그런 기억은 그냥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평소에도. 그렇죠? 여러분 어떤 사람하고 얘기했을 때 좋은 얘기한 것은 잘 기억 안 나고 나쁜 얘기, 저놈이 나를 향해서 나쁜 놈이라고 했어. 그 소리는 기억에 있어서 그 사람만 보면 그 생각이 나. 그 사람만 생각하면 그 소리가 나. 나쁜 기억은 잘 나요. 좋은 기억은 잘 안 나. 그래서 우리가 먼저 번에 제가 얘기했죠. 서로 간에 대화를 할 때 정말로 하고 싶은 소리가 있습니다. 너 나쁜 놈이라고 하고 싶을 때 반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반대로. 나쁜 놈이라고 하면 평생 그 사람이 나를 기억을, 저놈은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했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안 지워져. 볼 때마다 너 언제 나보고 나쁜 놈이라고 했지? 이 소리가 딱 생각나. 그러니까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습니다. 물론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지 않더라도 좀 반대쪽으로 가서 반대의 말을 해줌으로써 그 사람이 그걸 깨닫게 하도록 하는 말이 더 중요하고 좋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뭐 어떤 이게 잘못해, 정말로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그 사람 보면서 어이, 자네는 말이야
이런 거 이렇게 할 때가 참 좋았는데. 다른 얘기 하는 거야. 이렇게 할 때가 좋았는데. 그럼 결국은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나쁘다는 뜻인데, 나쁘다는 뜻을 얘기 않고 너 이때 이렇게 할 때 참 좋았어. 나는 자네가 말이야 이런 거 했을 때가 너무 좋았어. 그 기억이 생생해. 항상 생각나.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없었던 얘기를 하면 안 돼. 그런 일도 하지도 않았는데 그때 좋다고 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 중에 정말로 좋은 거, 장점. 단점을 얘기하지 말고 장점을 딱 뽑아서 얘기하자 겁니다. 그렇게 하면 무슨 기분이 좋아지죠. 좋아지고 나쁜 소리를 안 하니까 나에 대한 감정이 나쁘지 않아. 자기가 잘못했어도 나쁘다고 지적하면 대부분 다 속이 상합니다. 뭐 제대로 쓴 사람이야. 아이 고맙습니다. 나 단점을 지적해 줘서. 그래야 옳지만 모든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인을 제외하고 공자맹자, 부처님,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다 썩네. 나쁘다고 하면 지가 나쁜 줄 알면서도 나쁘다고 하면 썩네. 기분 나빠요. 그것을 잘 이용해서 좋은 점을 얘기함으로써 나쁜 점을 고치게 해주는 겁니다. 내가 좋은 점을 얘기하면 적어도 내 앞에서 나쁜 행동은 안 하려고 노력해요. 왜? 저 사람은 나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좋다고 생각해. 실제로 내가 그걸 했는데 나는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저 친구는 굉장히 나를 좋게 생각하네. 굉장히 나를 좋게 생각하고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는 친구에게 나쁜 소리 할 이유 없죠. 절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을 대하는 기술입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50번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상을 계속 이어갑니다. 자, 상상을 계속 이어가세요. 자, 계속합니다. 따뜻한 열기가 배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배가 따뜻합니다. 선생님의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고 졸음이 오면서 점점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잠재의식이 최면이니까, 잠재의식으로 들어가는 게 그 기술이 최면이니까. 선생님 팔이 매우 무겁습니다. 다시 합니다. 한 번씩. 선생님 팔이 따뜻합니다. 선생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호흡이 편안합니다. 복부가 후끈후끈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마음이 아주 편안해지면서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렇게만 해도 상당히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최면 속에 들어왔어요. 이제 깊으냐 안 깊으냐의 문제지. 얕은 최면 속으로라도 들어왔어. 깊은 최면 속으로 유도한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또 자, 이제 깨우는 거, 항상 사람들이 겁나는 것이 최면 시켜놓고 그 사람이 바빠서 안 깨우고 하면 난 어떻게 되냐, 그런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은데, 일단 깨우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깨우는 방법 아주 쉬워. 각성 상태로 돌아가게 할 때는 다음과 같이 5을 센다고 했죠. 5. 오름차순으로 그냥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하나에서 5을 세면 선생님은 최면에서 깨납니다. 하나, 둘, 셋,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넷, 5. 그래도 좋고, 자, 빨리 하려면, 급하면 5을 세면 깨어납니다. 하나, 둘, 셋, 넷, 5. 그래도 돼요. 그러나 바쁘지 않으면 제가 하나에서 5을 셀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깊은 최면에서 평소와 같은 각성 상태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 선생님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둘, 마음이 편안합니다. 셋, 유쾌합니다. 넷, 상쾌합니다. 5. 이렇게 해주는 거죠. 시간이 있으면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지. 또는 유쾌합니다, 상쾌합니다 되고, 넷, 상쾌하고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 사람이
몸이 약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을 건강하다는 말을 해주고, 마음이 우울한 사람은 유쾌하다, 상쾌하다, 기분 좋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고, 몸이 허약한 사람은 건강하다, 소화 잘 된다, 잘 먹는다, 뭐 기분 좋다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꼭 이대로 뭐 유쾌하고 상쾌한 그런 소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잘 먼저 상담할 적에 그걸 알아내야 돼요. 그 사람이 요구한 게 무엇인가, 그 사람이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말이 무엇인가, 그 말을 내가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치료 의술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반적인 지식과 그런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의사는 침에 대한 지식만 깊어도 되죠. 그러나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까지도 읽어내야 돼. 상대편의 마음도 읽어내서 그 사람을 안정시켜주고 그 사람을 좋게 해주고, 또 사람끼리 하다 보면 거짓말도 해요. 환자로 왔지만 자기에게 유리한 말만 하고 불리한 말을 않고 거짓말도 합니다. 그럼 치료가 잘 안 되죠. 거짓말을 그대로 믿고 암시로 치료하면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환자가 꼭 그걸 뭐 환자가 나쁘다 해서 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환자가 진실을 말하는지 말하지 않는지도 알아야 돼요. 환자한테 속으면 안 돼요. 환자한테 속는 의사들 많습니다. 그건 진짜 의사가 아니야. 환자가 나를 속이는지 환자가 거짓을 말하는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사람을 컨트롤해서 그 사람이 알맞는 말을 해줄 수 있죠. 사실은 소화가 안 되는데 그런 대로 잘 됩니다 라고 한다면 치료가 잘 안 되죠. 정확히 상황을 알아야 돼요. 정확히 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당신 왜 거짓말 하냐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죠. 그래서 이 뒤에 나중에 가면 그 마음을 읽는 기술이 있어요. 환자의 마음을 읽어내는 기술. 뭐 얼굴만 싹 보고 그 사람 마음을 읽어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말투와 그 사람의 몸짓과 행동을 보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거짓을 말하는지, 확대해서 얘기하는지, 진실을 얘기하는지, 그걸 알아야 내가 알고 속는 건 괜찮습니다. 모르고 속는 것은 바보입니다. 저 사람이 날 속였어. 모르고 속았으면 바보야. 저 사람이 나를 속이는구나 하고 속아주는 건 현명한 사람이고, 현명한 사람이 알고도 속아줄 수도 있습니다. 막 싸우지 않고 그러냐고 속아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고 속아주는 건 현명하고, 모르고 속는 건 바보고. 좀 말을 거칠게 해서 미안합니다만 실제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많은 것을 공부해야 돼요. 이 책을 읽고, 이 책 말고 사실은 정말로 상세하게, 지금 이것은 공부 기술인데 공부에 대해서는 한 것이고, 이것을 알려면 또 다른 많은 그 주변의 지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하려면 한 900페이지 정도로 된 그래 많이 배워야 돼. 그걸 집약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으면 그야말로 전체적인 것을 알 수 있게 되죠. 공부를 많이 하는, 다른 사람 치료하는데 지식도 없이 치료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알고 있어야 내가 치료를 하죠. 어떤 사람은 그냥 금방 2, 3개월 배워가지고 뭘 하려고 해요. 한의사도 금방 4년 배워야 합니다. 한의사 하는데도. 의사 하는데도 6년을 배워야 되고, 그래도 처음은 잘 못합니다. 처음에 경험이 많이 쌓여야 되고. 그런데 하물며 마음 치료를 하는데
금방 몇 개월 공부해가지고 하겠다고 한다면 너무나 성급한 것입니다. 많은 공부를 해가지고 몇 년을 거쳐서, 물론 계속 공부는 해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5년, 6년, 10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지식이 몸에 딱 배게 돼요. 그래서 책을 안 봐도 그냥 말이 술술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될 때 진정한 마음치료 의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뭐 모든 게 다 처음부터 다 잘하는 사람 없으니까 이렇게 깨웁니다. 근데 만약에 안 깨웠다, 저 사람이 안 깨우고 그냥 갔다, 나 취하면서 안 깨웠는데 큰일 났네, 그게 큰일 날 것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이 잠재의식은 위기에 대처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안 깨우면 잠재의식이 스스로 깨어납니다. 이게 염려할 거 없어요. 그러나 시간이 좀 걸리겠죠. 염려할 거 없다 그 소리입니다. 태양신경총이라는 얘기를 여기 했어요. 특히 복부 경우에 옛날 얘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던 때가 있어요. 수많은 구불구불한 신경소미가 사방으로 뻗어 있으며 마치 광환, 코로나처럼 확 퍼져 있다. 자기 주위에 뿜어내는 태양과 같은 형태를 이룬다고 해서 이걸 태양신경절 또는 태양신경총이라고 했습니다. 요새는 과학적으로 이런 말 없습니다. 실제로 여기에 물론 뻗어나가는 배꼽을 뻗어나가는 신경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꼭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최면에서 우리 마음치료에서 사용하는 그런 거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인간의 복부에는, 사람의 배에는 태양이 있다고 옛날부터 믿어왔어요. 태양처럼 배꼽 이 주위를. 그래서 태양이 있다고 믿어왔어요. 그래서 태양신경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태양신경총은 위, 장, 간장, 신장 등 우리 장 속에 있는 장기들을 정상적으로 활동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5단계 훈련은 4단계에 비해서 좀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 있죠. 태양신경총 이미지나 위치나 자꾸 헷갈리면 안 돼요. 그냥 배라고 생각하면 돼요. 배꼽을 중심으로 배라고 하면 돼. 그래서 그거 연연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태양신경총이면 어디를 생각하는가? 어디를 지쳐오는가? 이쪽입니까? 이쪽입니까? 그런데 그럴 거 없어요. 그냥 배. 배가 따뜻하다. 어떤 사람 위가 따뜻하다. 그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잘 읽어보시고 조금 넘어갑니다. 그래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내장 기관이 문제가 있을 때는 이 배가 따뜻하다 라는 암시를 주로 많이 하면 개선됩니다. 실제 배가 따뜻해져요. 나는 먼저 시간도 얘기했죠. 저는 이제 침을 놓으려고 하니까 다른 사람이 오면, 요새는 여름이니까 그러지만 겨울에는 내 손이 차가우면 침을 놓으려고 그 사람 몸을 만졌을 때 내 손이 차가우면 차갑죠? 이 근육이 쫙 오므라듭니다. 거기다 침을 놓으면 아파요. 앞으로 침도 안 들어가. 그러면 차가우니까 싫어요. 내 손이 따뜻해야 하는데 나이 들고 그러면 손이 또 차지죠. 참 겨울에는 손이 차죠. 근데 어떻게 하냐면 나는 많이 연습을 해. 수십 년을 연습했기 때문에 나는 손님이 오기 전에 미리 딱 눈을 감고 나의 손은 따뜻하다. 손끝이 찌릿찌릿해지면서 혈액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이게 따뜻하다. 손이 따뜻하다. 라고 한 1분도 안 걸려요. 생각만 하면, 자, 여러분 보세요. 손끝이 빨갛죠? 실제로 빨갛습니다. 나 사진을 찍어봤어요. 손끝이 빨갛더라고. 여러분 보기에도 내 손끝 빨갛죠? 빨갛습니다.
차가울 때는 하얘져요. 빨간 건 혈액이 확 돼. 그리고 내 손끝이 찌릿찌릿해 지금. 전기오는 것처럼. 손이 따뜻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지면 아이고 원장님 손이 왜 이렇게 따뜻합니까? 다 얘기를 해요. 나는 이 최면 이 암시를 거기에 이용을 내 비즈니스에서 이용하는 거예요. 실제로. 굉장히 좋잖아요. 침도 안 아프고 효과도 있고 침을 놓으면. 그래서 여자의 경우에는 자궁과 허리, 이게 허리 아프고 이 아랫배가 차가운 여자들 많습니다. 남자들만. 그럼 임신도 잘 안 돼요. 그래서 배가 따뜻하다, 아랫배가 따뜻하다, 허리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다는 암시를 함으로써 이 아랫배, 자궁 쪽도 따뜻하고 뭐 남자들도 이 아랫배에 있는 곳에 전립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늙으면 나이 들면 전립선에 있는 그 근육이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오줌도 자주 싸요. 어린애기 때 오줌 자주 못 참고 자주 싸죠. 전립선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제 10살, 20살 되면 강해지니까 1시간도 참을 수 있어. 참으라면 참을 수 있어요. 수업 시간 들어가면서부터 오줌 마렸는데 1시간 내에 참을 수 있어. 젊을 때는. 어린이 때는 못 참아요. 왜? 근육이 약하니까. 그래서 애기 볼 적에 엄마 쉬 그러면 뭐 빨리 하다가도 얼른 가서 시켜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 조금 기다려 엄마 이거 다 빨고 이미 다 썼어요. 그래 놓고는 애 엉덩이를 때립니다. 무식하죠? 무식한 말이 좀 표현이 그러지만 모르니까. 애의 간략근이 약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하던 거 멈추고, 왜 그러냐면 오줌 싸면 옷 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거리가 더 많아지니까 하던 거 멈추고 빨리 가서 봐줘야지. 전에 늙으면 또 약해져요. 전에 오래전입니다. 내가 40대 때인가 그런데 버스 타고 고향 갈 때는 버스를 타고 가요. 그때는 버스가 하루에 뭐 2대, 4대 많이 다니면 막 그랬습니다. 그때는 버스에 많은 버스죠. 사람들이 꽉 가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장터에 가서 술을 한잔 하셨단가 봐요. 막걸리. 그래서 차 타고 가면서 차가 흔들흔들하니까 오줌이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운전사 양반 좀 차 좀 세워. 급해. 그러니까 운전수가 에이 술 한잔 하셨구만요. 조금 참으세요. 저 아래 가서 세워드릴게요.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전수한테 그랬어요. 만약에 저 양반이 여기 쏴버리면 청소해 주잖아요. 저 사람도 뭐 좀 부끄럽겠지만 차 닦고 걸레질 운전사님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빨리 쉬시오. 그래서 바로 거기서 쉬었어요. 쉬어가지고 이제 용건 본 일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못 참아요. 그걸 알아야 돼. 그때도 여기에 배가 따뜻하다라는 암시라면 근육이 좀 강해져요. 오줌을 못 참아서 여러분 요새 노인 아파트나 또 어머니 아버지가 70, 80이 되면 어떤 분들은 오줌 못 참아서 싸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기저귀 차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습니다. 그게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늙으면 그래요. 여러분도 늙으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훈련을 하면 배가 따뜻하다는 훈련 아니면 여기다가 실제로 뜸을 뜨면서 배가 따뜻하고 하는 말을 해주면 배가 따뜻합니다. 그러니까 관략근이 강해져서 오줌 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치료를 해주면 하루 저녁에 5번 일어나는 사람이 잠을 못 자. 오줌 싸면 5번 일어나는 사람이 3번, 2번으로 줄어듭니다. 그런 치료를 저는 많이 합니다. 노인들이 많이 와요. 그런 사람들이. 그 방법이 제로예요. 약 먹어가지고 되지 않아요. 어쨌든 따뜻하다. 또 스트레스나 불안해 있을 때도 몸이 따뜻해지면 몸이 편안해져요. 추우면 오그라들죠.
하지만 따뜻하면 릴렉스 되니까 몸이 따뜻해지면 몸이 릴렉스 되면 마음도 릴렉스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이 아주 좋아요. 소화불량이 좋고, 이게 소화불량일 때는 이렇게 해요. 진짜 소화불량인 사람은 배가 따뜻하다만 하지 말고 그걸 한 뒤에, 자, 깊이 숨을 들이쉬어요. 잠시 멈추세요. 또 천천히 숨을 내쉬세요.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위의 긴장이 해소됨을 느낍니다. 그러면서 좀 말을 계속 하지 말고 텀을 딱 둬. 잠시. 위를 둘러싼 모든 근육 긴장을 풉니다. 이제 잠재의식에게 이 부유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라고 말하며 암시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자, 따라서 생각하세요. 이제 나오는 음식을 적절히 소화할 것이다. 생각으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기능을 유지할 것이다.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이후 긴장이 해소된다. 이후 긴장이 해소됨을 느낀다. 위가 진정된 감각을 느낀다. 위가 잠잠해진다. 나 위가 잠잠해진다. 그렇게 생각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후 긴장이 해소되도록 허락합니다. 긴장이 해소된다. 잠잠해지고 긴장이 해소되었다. 라고 생각하세요. 자, 다시 반복적으로 또 한번 생각하세요. 자, 잊어버렸을 줄 모르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얘기해줘. 그러고 나서 이제는 긴장이 해소되었고 위가 편해졌습니다. 자, 지금 이제 편해졌으니 다섯 세면 쉬면서 깨어납니다. 라고 하는 암시를 하는 거예요. 치료되고 나서는 위궤양 치료할 때는 다 있어요. 요 이제 그 병마다 아까 처음에 팔이 무겁다 따뜻하다 쭉 하고 나서 위궤양에 왔어. 이 사람이 위궤양이야. 자, 긴장을 풉니다. 손의 모든 근육은 긴장을 풉니다. 이제 모든 걱정과 문제를 모아 그것들을 하나의 상자 속에 있다고, 상자 속에 넣었다고 상상합니다. 넣으세요. 선생님 근심과 걱정을 상자 속에 넣으세요. 넣고 있습니까? 물어야 돼. 마음속으로 넣으세요. 넣고 있죠? 넣습니까? 확인하고 그 상자 뚜껑을 닫으세요. 그리고 그 상자를 옷장으로 가져가 선반 위에 놓습니다. 자, 선반 위에 있어요. 이제 암시를 이어갑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후에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그것을 다시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걱정들을 치워버렸고 그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 이제 몸과 마음, 감정들로부터 온 모든 스트레스를 자유롭게 풀어준다. 방어 보호막을 친 채 몸 주위에 평화로움과 고요함을 느낀다. 그 보호막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직장, 집, 학교 등 여러 상황에서 비롯된 강한 스트레스라도 나를 보호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 그렇게 얘기했지만 학교에 스트레스다 하면 학교만 얘기하면 돼요. 선생님에게 스트레스는 학교에서 상황이 그런 강한 스트레스라도 그 스트레스부터 선생님을 보호해줍니다. 나를 보호해준다고 생각하라고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보호받고 있다. 스트레스는 나에게서 튕겨나가 사라진다. 나는 몸에 잔잔히 흐르는 평온을 느낀다. 그것을 유쾌한 온기를 느낀다. 이제 그것이 위 부위로 들어가는 것을 느낀다. 그것이 순탄하게 위궤양을 치료하는 것을 느낀다. 상상하는 겁니다. 위를 진정시키고 평온하게 한다. 내가 평온하고 평화롭기 때문에 위궤양은 빨리 치료된다. 나의 잠재의식은 위가 스트레스부터 벗어나도록 구성되어 있다. 나의 몸과 마음,
감정으로부터 약이 되는 모든 부정적인 스트레스를 거부한다. 그리고 이 평화로운 느낌을 계속 즐길 때 나는 새롭고 건강한 에너지를 다시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을 자기가 처음에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책 속에 있으니까 이걸 기본으로 해서 처음엔 외워야 돼. 자꾸 읽다 보면 나는 이렇게 고치고 싶은데 그럴 땐 그렇게 고치세요. 이건 내가 쓴 문장이니까 나는 이렇게 하면 좋더라 해서 내가 쓴 거니까 여러분이 할 때는 여러분이 하기 편하게 스트레스, 그걸 긴장을 이렇게 바꾸든지 다른 걸로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전체적인 내용만 같으면. 그리고 이 평화로운 느낌을 계속 즐길 때 나는 새롭고 건강한 에너지를 다시 얻게 될 것이다. 나음을 통과해 흐르는 유쾌한 평온함을 느낀다. 치료되고 있다. 치료되고 있다. 잠잠해진다.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잠잠해진다. 잠잠해진다. 그러면 진짜 잠잠해져. 그러고서 깨우면 돼. 각성하는 건 위험이 치료됐습니다. 이제 다섯시간은 깨어납니다. 신경성 대장염. 이건 설사하는 거죠. 뭔 생각만 하면 설사나. 스트레스 받으면 설사하는 사람에서 금방 누구한테 혼나면 배 아파서 금방 화장실 뛰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신경성 대장염. 그러면 내가 혼내고 있는데 어떤 아버지는 또는 어떤 선생님은 내가 얘기했는데 이놈 새끼 변소 가려고 한다고 혼내는데 몰라서 그래요. 걔는 내가 혼남으로 인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설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그걸 이해 못하면 어른 대접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른이 될 수 없고 선생님이 될 수 없고 치료자가 될 수 없죠. 그 사람이 모르고 어떻게 함부로 얘기하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자녀를 기르려고 해도 알아야 돼요. 막 자녀 혼내고 있는데 어떤 때는 고등학생 때는요. 막 혼내면 밥 먹을 때 특히 밥상머리에서 혼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밥상머리에서 얘기해. 밥 먹으면서 너희는 잘 만났다. 너 왜 그 모양이냐? 그러면 밥 먹다가 그 소리 듣다가 수저 탁 놓고 그냥 나가요. 이 나쁜 놈 예비가 얘기하는데 그럴 수 있냐고 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정말로 위가 딱 서버려요. 숨을 쉴 수가 없어. 나가는 거야. 자기가 원인을 제공해놓고 아들을 뭐라고 하면 됩니까? 물론 나가는 행위 그 자체가 좋다고는 할 수 없죠. 그러나 생리적인 걸 어떻게 합니까? 걔가 아버지를 반대하고 엊그땅 날라고 해서 나가는 건 아니잖아. 그걸 이해를 해야지. 제가 좀 뭔가 심리적으로 신경이 굉장히 약하구나. 내가 이 한 얘기가 굉장히 자극받아서 제가 숨도 못 쉬긴 자극을 죽는가 보다. 미안하다. 그럼 말을 강도를 좀 낮춰야지. 그럴 줄 알아야 애비고 어머니지. 그죠? 그것도 모르고 자식을 혼내고 매지르면 그건 부모 자격이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자식이 얼마나 원망하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런 부모도 있지만 그렇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이야 돼야 설사입니다. 자, 이것도 이렇게 암시합니다. 앞에서 처음에서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호흡 편하다, 배가 따뜻하다 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은 지금 신경성 대장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암시를 하겠습니다. 복부 근육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낍니다. 주의 배를 집중시킵니다. 그리고 선생님
예, 나의 아랫배 부분에 선생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즉 배꼽 아래 창자를 통해 흐르는 어떤 흐름을 느낍니다. 나의 창자 소화기관을 통과하며 흐르고 있는 따뜻한 기운을 느낍니다. 그리고 대장으로 들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치료하는 거예요. 대장을 진정시키며 긴장을 해소시켜 줍니다. 대장을 진정시키며 긴장을 해소하게 합니다. 같은 말이지만 조금 다르죠. 나는 대장의 새로움을 완전하게 새로워졌음을, 건강함을, 느긋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느낀다. 그리고 나의 잠재의식은 그걸 통제하고 있다. 그러니 다이아르는 사라졌다. 그리고 깨우는 암시를 하면 됩니다. 다른 말도 좀 밑에 해야 돼요. 약간 요점은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구토. 이제 위에서 일어난 일들이니까 구토는 보미팅, 구역질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만 먹어도 구역질 날 수 있어요. 토해버리죠. 어떤 사람은 토하고 무슨 말만 들어도 또 구역질 나는 사람이 있어. 그것도 스트레스예요.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네 번째가 뭐죠? 호흡이 편하다. 다섯 번째가 배가 따뜻하다. 50번 딱 해서 최면 속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지금 구토 때문에 고생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깊이 숨을 들이쉰다. 그 조금 숨을 들이쉬는 순간은 내가 멈춰줘야 돼. 깊이 들이쉰다. 그리고 천천히 숨을 내쉰다. 자꾸 오면 들이쉬는데 내쉬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들이쉬고 내쉬는 것과 딱 맞게 말을 해야 돼. 자, 깊이 들음을 쉬세요. 쉬는 순간인데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자, 이제 천천히 숨을 내쉽니다. 내쉬는 동안은 멈춰야죠. 천천히 숨을 내쉬면서 이후 긴장이 해소됨을 느낍니다. 자, 이후 긴장이 해소되죠? 위를 둘러싼 모든 근육 긴장을 풉니다. 이제 나의 잠재의식에게 말합니다. 자, 생각으로 잠재의식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위 부위가 스트레스부터 벗어나고 있다. 위에 가해지는 모든 스트레스는 이제 더 이상 없다. 이제 나의 위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음식이 들어오면 적절히 활발하게 소화할 것이다. 그리고 완전하게 기능을 유지할 것이다. 내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을지라도 위장의 긴장은 해소된다. 구토가 멈춘다. 위장의 긴장의 해소됨을 느낀다. 부역질이 나지 않는다. 이 구토라는 건 위가 막 움직이니까 토해지는 거거든요. 위가 긴장하면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 긴장이 해소된다고 해야 됩니다. 부역질이 나지 않는다. 위장이 진정된 것을 느낀다. 위가 잠잠해진다. 나의 위가 잠잠해진다. 위 긴장이 해소되도록 허락한다. 긴장이 해소된다. 구토가 멈췄다. 속이 편안하다. 아주 편하다. 나는 구토하지 않는다. 기분이 아주 상쾌하다. 나는 구토로부터 해방됐다. 그리고는 각성하는 암시를 합니다. 나는 다섯 세면 최면에서 깨어난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럼 전체적으로 이해가 가죠. 그러려면 치료하려면 자, 최면 6단계를 쭉 해야 되고 적어도 2-30분 천천히 하면 그 다음에 치료나 암시를 해야 되고 치료 암시는 한 10분 내지 20분 그러려니까 최면 치료는요 짧게는 1시간 보통은 1시간 반 최면에 잘 안 들어간 사람 2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30년 전에는 500불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다가 2007년 미국 IMF 때 어려워져서 300불, 지금은 200불 내지 300불을 받습니다. 없는 사람에게는 좀 돈을 덜 받고, 있는 사람은 돈을 더 받고, 나는 그렇습니다. 있는 사람은 돈
내야죠. 근데 참으로 웃기게도 있는 사람들이 더 깎으려고 그래. 없는 사람은 미안해 하면서 돈을 내요. 있는 사람은 더 깎아. 200불 해줘요. 나는 그때가 제일 속상해. 있는 사람이 제대로 돈을 내면 그걸 가지고 없는 사람을 깎아줄 수 있잖아요. 있는 사람이 500불을 내면 다른 사람, 진짜 어려운 사람 그냥 치료해 줄 수도 있잖아요. 한 번을.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에서 있는 사람한테는 안 깎아줍니다. 내라고 하죠. 없는 사람은 주는 대로 받습니다. 뭐 없는데 어떻게, 없다고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하여튼 치료를 합니다. 뭐 사람에 따라서 그게 다 다릅니다만 그래야 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변비, 컨스티페이션. 변비도 이거 참으로 곤란한 겁니다. 그냥 앉아서 싸는데 안 나와. 똥이 너무나 단단해져서. 변비는요, 그 소장에서 대변이 내려올 적에 소장에서 너무나 막 물기를 쫙 흡수해가지고 변이 말라붙은 거예요. 그냥 안 나와. 그냥 미끌미끌해야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안 나와. 어쨌든 소장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물기를 쫙 흡수해버립니다. 그래서 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처럼 변비 때문에 온 사람 같으면 똑같이 팔이 무겁습니다. 팔이 따뜻합니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합니다. 호흡이 편합니다. 배가 따뜻합니다. 하나는 덜 배웠으니까 그렇게 한 뒤에 깊은 최면에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선생님은 변비로 고생하시는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요 말을 해주는 거야. 복부, 선행부, 복부, 근육부 긴장이 배우 근육부 긴장이 해소되는 것을 느낍니다. 주의를 배에 집중시키세요. 그리고 나의 아랫배 아래 창자를 통해 흐르는 어떤 흐름을 느낍니다. 나의 창자, 소화기관을 통과하며 흐르고 있는 따뜻함을 느낍니다. 소화된 음식물이 소장을 거쳐서 영양분이 몸으로 흡수된 후 대장의 상행결장으로 들어간다. 예, 이 위에는 이게 있어요. 음식이 이렇게 여기 위가 있습니다. 위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이어서 소장으로 이어져요. 음식물이 여기서 흡수되는 것이죠. 소화 흡수되다가 그 다음에 대장, 큰 대변, 여기까지 대변이 됐는데 대장으로 이어져요. 큰 장장. 이건 대장이라고 합니다. 이어지고 대장 끝은 약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걸 맹장이라고 합니다. 맹장. 대장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 뒤로 해서 요 항문으로, 요게 항문입니다. 이게 항문. 맹장. 그래서 위로 올라가는 결장, 예를 들어서 상행결장. 요것은 이제 꾸불꾸불하다고 그래서 상행결장. 이것은 옆으로 간다고 해서 횡행결장. 말이 좀 행이라는 것은 이건 하행결장. 아래로 내려간다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걸. 자, 상행결장으로 들어갑니다. 상행결장. 그렇죠? 여기서 이제 여기서 대변 만들어져요. 상행결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것을 구조를 알아야 돼. 구조를 알아야 그걸 머릿속에 넣고 상상을 하는 겁니다. 내 상행결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아랫배의 따뜻한 느낌이 대장을 진경시키며 대장은 대변을 만드는 공장이야. 거기에서는 물만 흡수하고 별건 없습니다. 물을 너무 많이 흡수하면 변비가 되고, 그래서 우리가
변비 드는 사람은 그 소스제를 먹죠. 변비 치료제. 그건 무슨 소리냐면 그걸 먹으면 대장에서 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미끄러져 대변이 잘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약을 먹었을 때는 우선 대변이 나오지만 대장에 있던 물이 나오니까 대장에는 물이 모자라죠. 그 대변이 나간 뒤에 모자란 물과 함께 더 많이 흡수를 해버려요. 더 변비가 됩니다. 그래서 변비약을 자주 먹는 건 좋지 않습니다. 한 번 먹는 건 몰라도. 자, 어쨌든 긴장을 해소시켜줍니다. 대장 긴장이 해소됩니다. 나의 대장이 완전하게 세워졌음을, 편안하게 작동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소화된 음식물이 계속하여 횡행결장, 그렇죠? 옆으로 위를 당하는 횡행결장. 그냥 이 말만 횡행결장은 어디가 횡행결장인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를 했을 때는 이런 위장 그림을 놓고서 설명을 미리 해줘야 돼요. 최면하기 전에. 이 대변 지금 변비 때문에 문제인데 여기서 흡수하고 대변은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게 올라와서 옆으로 가서 내려오면서 항문이 되는데 여기서 수분을 너무 많이 흡수하기 때문에 변이 단단해져서 안 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설명을 충분히 해줘야 상상을 할 수 있죠. 환자에게 이런 설명도 해줘야 돼. 설명도 안 해주고 상행결장으로 들어갑니다. 상행결장이 뭔고? 최면에 깨어나. 안 들어가요. 근데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돼.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야. 최면 시간보다 최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얘기를 잘 해줘야 돼. 여기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에 대한 상행결장, 횡행결장, 하행결장에 대한 암시를 제가 할 것입니다. 상행결장 하면 오른쪽으로 이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대장. 횡행결장 하면 위를 통과하는, 위 뒤쪽을 통과하는 대장. 하행결장은 왼쪽으로 내려가는 대장. 그래서 항문으로. 이렇게 알려주면 내가 이 암시를 어떻게 상행결장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는구나 하고 상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안 가르쳐 주면 몰라요. 그럼 치료가 안 돼. 다 가르쳐 줘야 돼요, 이게. 횡행결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적절할 정도 물이 흡수됩니다. 많이 흡수된다고 그러면 안 돼. 변비니까. 소화된 음식물이 계속하여 횡행결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정도 물이 흡수됩니다. 적절하게 흡수된다. 이제 다 흡수된다 하면 변비가 되니까 아주 적절한 정도 물. 대변이 잘 물을 정도로 적절한 정도 물을 흡수함으로 너무나 많이 흡수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대변은 무르고 결장을 잘 통과하고 있습니다. 물렁물렁해서. 대변을 밀어내는 대장의 연동운동이 힘차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강력하고 힘있게 연동운동을 일으키도록 조절하고 있습니다. 대변은 이제 하행결장을 거쳐서 직장에 다다릅니다. 직장은 여기. 여기 직장이에요. 하행결장에서 여기, 요 부분이 직장. 직장 끝이 항문이고, 수분을 충분히 포함하고 있는 부드러운 대변이기 때문에 매끄럽게 대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배에 힘을 주면 아주 쉽게 배변이 됩니다. 똥이 나옵니다. 그 소리입니다. 배변이 됩니다. 나의 대장의 연동운동은 적절히 강력하고 수분 흡수 조절도 아주 적당히 이루어져서 대변이 아주 쉽게, 대변이 물렁물렁해서 대변이 아주 쉽게 대장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대장에서 스트레스는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아주 편안합니다. 속이 편안합니다. 대변이 잘 나옵니다. 자, 이제 최면에서 깨어납니다. 하나, 둘, 넷, 다섯. 그래서 깨우는 거죠. 여기 몇 가지 병을 얘기했어요. 뭐 설사, 변비, 뭐 그거 말고도 또 있죠. 이렇게 한다는 예시로 지금 해놓은 것입니다.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이런 거나 비슷하게 암시를 짜면 되니까 뭐 공부 기술 배운다고 해서 건강도 건강해야 공부니까. 설사하면서 어떻게 공부 되겠습니까? 변비로 항상 화장실에 앉아 있어야 하는데 공부가 되겠습니까? 변비도 없고 설사도 없어야 공부를 하는 시간이 많아지죠. 공부하는 시간을 많게 하는 기술입니다. 결국은 건강한 것은. 자, 그러면 이제 6단계 설명하겠습니다. 이마가 시원하다. 다른 건 우리 몸은 다른 데는 다 따뜻하다고 해야 돼요. 팔이 따뜻하다, 다리가 따뜻하다, 배가 따뜻하다, 다 따뜻해요. 근데 이마만은 시원하다고 암시해야 됩니다. 왜? 이마 속에는 뇌가 들어있어요. 브레인, 뇌가 있어요. 너무나 뜨거우면 안 돼. 이마가 딱 뜨거우면 열받았다고 그러죠? 열나. 이게 병이 돼. 이마는 시원해야 돼. 우리가 열날 때 찬 수건을, 얼음 수건을 이마에 대주죠? 이마 시원하게 하라고. 이마는 시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마가 따뜻하다라고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이마를 시원하게 함으로써 뇌우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하게 하고, 나아가 냉정함과 판단력을 증가시키는 마인드 컨트롤이 바로 이마가 시원하다. 네, 6단계입니다. 자, 자꾸 이제 팔이 무겁다부터. 팔이 무겁다, 팔이 따뜻하다, 심장입니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한다, 폐, 호흡이 편하다, 배가 따뜻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자, 알 수 있겠죠? 이 6단계를 그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여러 실험 결과 이 6단계를 이렇게 순서적으로 해야 최면에 잘 들어간다라는 연구 결과에 따라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메디테이션 하는 거죠. 한때는, 지금은 좀 그러지만 한 30년 전에는 이 메디테이션이 굉장히 유행했어요. 타임지에서도 이걸 많이 다루고, 마인드, 바디 이런 걸, 이 내용을 많이 다뤘습니다. 지금도 이게 유효합니다. 지금은 다른 과학적인 이슈, 전쟁 이슈 이런 것 때문에 막 그런 거 나갔지. 옛날에는 전쟁 이슈 그런 게 평화 시대니까 마인드 컨트롤, 최면 이런 것에 대한 타임지에서 이런 걸 많이 했어요. 평화 시대는 이런 게 나오고, 지금은 전쟁 시대니까 전쟁 얘기만 나오잖아요. 신문이나 이런 곳에도. 그래서 지금부터 20, 30년 전에는 상당히 평화 시대였습니다. 지금은 좀 다릅니다. 어쨌든, 자, 마인드 컨트롤 6단계, 마인드 컨트롤 6단계. 마인드 컨트롤 그러니까 최면 6단계. 원래 그런 것인데,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바꿨습니다. 최면 그러면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잘못 이해해가지고 사람을 현혹시키고 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무리 안 그렇다고 설명해도. 그래서 그걸 마인드 컨트롤, 마음 치료, 마음 이런 얘기를 좀 많이 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히프노시스라기보다는, 히프노시스 그러면 뒤로 넘어지게 하고 자빠지게 하고 막 그런 거, 몸을 빡빡하게 하고 그런 게 신문 유튜브 보면 또 많이 나옵니다.
그런 것이 최면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최면을 배우면 그것도 올 수 있어요. 그건 지엽적인 거고, 진짜는 이렇게 마음 치료를 할 수 있는데, 마음 치료에서 모르고 그것만 생각해.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마음 치료, 이런 얘기를 우리가 쓰는 것입니다. 자, 6단계, 이제 6단계를 다 해보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고, 자, 천천히 심호흡을 3번 하세요. 들이마실 때는 우주 평화와 행복이 내 몸속으로 들어오고, 내쉴 때는 내 마음속으로 근심, 걱정, 스트레스를 모두 내보낸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조금 텀을 둬야 됩니다. 숨 3번 쉴 때까지. 한참 조금 있다가 숨을 3번 쉬었으면 내가 숨을 3번 쉬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양팔이 무겁습니다. 선생님은 양팔이 무겁습니다. 이제 양팔이 무겁다는 생각만 해도 팔이 축 늘어지면서 아주 무거운 느낌이 듭니다. 자, 상상하세요. 최면은 상상입니다. 선생님 팔이 아주 무겁습니다. 선생님 팔이 따뜻합니다. 후끈후끈할 정도로 양팔이 매우 따뜻합니다. 후끈후끈할 정도로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아주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호흡이 편안합니다. 호흡이 아주 편안합니다. 선생님 복부가 따뜻합니다. 복부가 후끈후끈한 만큼 매우 따뜻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남극대륙에 있습니다. 남극대륙에 있다고 상상하세요. 얼음으로만 꽉 차 있는 남극대륙. 매서운 바람이 쌩쌩 불어와서 선생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가는데 선생님 이마는 시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시원함을 느끼면서 자, 5번을 반복합니다. 이마가 시원합니다. 선생님 이마가 시원합니다. 선생님 이마가 시원합니다. 이마가 시원합니다. 10번. 처음엔 10번. 그리고 그러나 정상입니다. 그 다음에 시원합니다를 아주를 넣어서 이마가 아주 시원합니다. 선생님 이마가 아주 시원합니다. 10번. 세 번째는 아주 이마가 아주 시원합니다. 아주 시원합니다. 네 번째는 아주 할 수 없으니까 매우, 이마가 매우 시원합니다. 이마가 매우 시원합니다. 정상입니다. 5번째는 이마가 매우 시원합니다. 그래서 조금씩 다르게 하는 거야. 글자 2개만 더 넣어도 다른 문장이 되는 거죠. 같은 문장을 50번을 하면 정말로 힘들고, 하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사람도 힘들어요. 이렇게 조금씩 문장을 글자 1-2개를 바꿔서 새로 넣어서 새로운 문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 상상을 이어갑니다.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남극대륙을 상상하세요. 남극해에서 물개가 유연한 몸놀림을 하면서 살얼음을 에이는 눈바람을 맞으며 기우뚱 걸어서 다가오는 펭귄들을 바라보면서 웃고 있는 선생님 스스로 모습을 상상하세요. 이마가 시원하죠? 근데 나 혼자 할 때는 이마가 시원해짐을 느껴요. 정말로. 그러면 느끼면은 6단계가 된 거예요. 안 느끼면 연습을 더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른 사람을 치료시킬 때는 이마가 시원하죠? 시원함을 느끼시죠? 그러면 고개를 끄덕여요. 시원함을 느끼시죠? 하는 순간 이마가 시원한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끄덕 하죠. 열나면 아니라고 하겠지. 근데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 해요. 그걸 보고서, 아,
이마가 시원해졌구나. 안 시원해졌으면 암시를 더 해야 됩니다. 끄덕끄덕 시원해졌다고 하면 그 다음 암시를 계속합니다. 자, 선생님 이마가 시원합니다. 선생님은 점점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생님 마음은 점점 편안해지고 이 편안한 상태에서 깨어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와 있으면 좋고 이거보다도 더 깊게 들어가게 하는 또 방법이 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이렇게 6단계 훈련이 돼서 이마가 시원해지면 상상력이 풍부해집니다. 자아력이 강해집니다. 정신력이 아주 강해지고 인격적으로도 성숙해집니다. 따라서 숙련된 깊은 최면 속에서 지금까지 전혀 알지 못했던 자기의 성격, 욕망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나는 이런 성격이고 나는 이런 욕망이 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돼요. 자기가 무슨 욕망이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 6단계 훈련은 누워서 하는 게 좋습니다. 최면은 앉아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누워서도 합니다. 누워서 하는 게 좋지만 또 치료받으면서 치료받을 때도 예를 들어 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침대에 눕혀요. 저는 의자에 앉게도 하지만 눕히고 하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에 따라서 의자에 앉게 하느냐 아니면 침대에 눕게 하느냐 하는 건 그때 결정하는 겁니다. 중간에 누워라 그러지 말고 처음부터 적합하지만 의자에 앉아서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인드 컨트롤 6단계는 육체적 암시라기보다는 정신적인 암시입니다. 5단계는 육체적 암시, 6단계는 마음 암시, 정신적 암시. 처음에는 한 번 연습 시간을 짧게 대략 30초, 60초 정도라고 점차 90초에서 3분 정도 자꾸 늘려갑니다. 이것은 30초라는 얘기는 이마가 시원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이것입니다. 전체로도 한 30분. 처음에 한 30분 해도 잘 안 돼. 90분. 이렇게. 5단계까지 기본 암시를 20초 정도 한 뒤에 이마가 시원하다를 1, 2분 정도 좀 길게 하죠. 연습을 시작하는 1, 2주 정도에 가면 그러니까 한 번에 되는 게 아닙니다. 한 15일 정도 이게 연습하면 이제 이마가 서늘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냥 금방 고구마 익히지 않는데 먹으려고 하는데요. 솥에서 따뜻하게 익히는 시간이 있어야 하잖아요. 연습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금방 오늘 배웠다고 금방 할 수 있냐? 되는 사람도 있지만 연습을 더 해야 됩니다. 여기에는 보통은 1, 2주 정도에 되기도 하고 그 후에도 2, 4주, 한 달 정도는 계속 훈련해야 돼요. 내가 속끝이 빨개지고 따뜻해지는 것도 그 한 번 조금 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몇 년을 했다고 그랬죠? 한의 사람들이 30년인데 30년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1분만 해도 눈만 감고 그냥 한 10초 동안만 손가락이 따뜻하다 해도 안 돼요. 30년을 연습을 했으니까, 수련을 했으니까. 수련도 않고 금방 배운 사람이 내 손끝이 따뜻하다, 나 안 되네요. 그거 안 되죠. 수련을 해야 됩니다. 수련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수련해야 돼요. 그게 열심히 할수록 짧은 사람도 있고 길어야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에 따라서 달라. 15일 걸릴 사람도 있고 한 달 걸릴 사람도 있고 그러나 되긴 됩니다. 6단계 컨트롤 효용은 주로 정신적인 것에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인격도 높아지고 정신도 강인해지고 그렇습니다. 제6단계 이마가 시원하다는 예부터 내려오는
두한 조결. 이 말이 있죠. 머리는 차게 하고 다리는 따뜻하게 하라. 그래서 반드시 머리는 이불 밖에 내놓고 다리는 이불 속에 넣어놓고 자죠. 이불을 뒤를 쓰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 머리는 시원하게 해야 돼요. 그게 건강법입니다. 이것은 손, 발, 몸, 머리의 각 부분에 주관적인 온도차가 있어야 마음이 긴장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머리는 차고 몸은 따뜻해야 긴장이 풀리게 된다. 더운 날 찬 물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면 삭혀하죠. 시원하다. 이마가 시원하다. 훈련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훈련이 잘 안 되면 더운 찬 수건을 닦으면서 이마가 시원하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생활, 이거 최면이라고 하죠. 생활 교육이라고 하죠. 이마가 시원하다고 마인드 컨트롤에서는 뇌의 가장 특징적인 생리가 나타나는데, 마인드 컨트롤에 들어가기 전과 컨트롤 중과 마인드 컨트롤 후에 뇌파 변화가 달라져요. 우리는 뇌파가 문제예요. 뇌파에는 여러 가지 있는데 여기 있어요. 전에도 한번 보여줬는데 베타파, 알파파, 세타파, 델타파가 있어요. 우리 뇌파에는 0에서부터 보통 한 30Hz가 나와요. 뇌에서 14에서 30Hz가 보통이에요. 보통 때. 막 흥분하면 더 30Hz 좀 돼요. 그게 흥분이야. 보통도 흥분 상태라고 해요. 그러나 진짜 썸날 때는 더 30Hz가 넘죠. 네, 이것도 흥분 상태예요. 보통 때는. 그 다음에 편안할 때, 마음이 편안할 때는 8 내지 14Hz 안정 상태. 그걸 우리는 명상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앉아서 마음 편안한 명상 상태. 명상 상태만 들어가도 아주 낮은 초면에 들어간 거야. 명상도 명상 치료죠. 명상으로 하면 몸이 좋아지고. 그래서 치료가 되는 거예요. 낮은 상태야. 낮은 상태에서는 치료되는 것도 좀 잘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많고, 그렇죠? 최면이 깊어야 치료되는 병들도 있으니까. 세타파 4에서 7Hz까지가 이제 세타파가 최면파예요. 졸음이 오고 최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암시를 쭉 하는 이유가 뇌파를 30Hz에서 4Hz로 줄이고자 하는 거예요. 4Hz가 되면 최면 상태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 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 말을 들어주신다고 그러죠. 정말 맞습니다. 근데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무조건 막 기도한다고 막 저 산에 올라서 밤을 지르면서 크게 하나님 알아들라고 밤을 지르서 하나님 주시옵소서. 그렇게 안 돼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나는 그게 4Hz에 가야 세타파가 됩니다. 최면이 돼. 그런데 우리 왜 형제를 보면 하느님은 빛이시라 그랬죠. 원래 빛입니다. 빛. 모든 물질은 빛에서 만들어졌어요. 빛이 하늘입니다. 빛의 파장이 얼마냐면 4Hz입니다. 4Hz. 하느님의 파장이 4Hz예요. 우리 왜 라디오 코리아 들으려면 1540Hz에 맞춰야 듣죠. 그래야 저쪽 라디오 코리아 방송하고 나하고 교통이 돼서 들을 수 있죠. 1650번은 라디오 서울. 파장이 맞아야 돼. 하나님한테 기도하는데 하나님 파장하고 안 맞으면 하나님 못 알아듣죠.
하느님의 파장은 4헤르츠, 빛의 파장. 그런데 내가 막 과음질러서 35헤르츠, 50헤르츠로 막 얘기하면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죠. 방송 나옵니까? 안 나오죠. 주파수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점이 간절하게, 이 4헤르츠는 최면된다는 건 간절한 마음입니다. 간절한 마음일 때 그때가 4헤르츠예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간절한 기도. 그 말도 오죠. 간절한 기도. 왜 간절해야 하나님이 들어주시냐? 4헤르츠가 헬스가 맞으니까 하나님의 헬스에 대해 내가 맞춰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저 사람이 뭘 보내네? 듣고 들어주셔. 그냥 과음 지르고 춤춘다고 해서 들어주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빛의 파장이 4헤르츠라는 건 과학적으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말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모든 것이 빛으로부터 만들어졌어요. 모든 물질은 빛에서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도 빛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때는 14에서 30에 쓰지만 간절할 때는 빛의 파장을 낼 수 있어요. 델타파, 그보다도 이제 더 파장이 낮아지면 진짜 자는 거야. 완전히 잠드는 거야. 완전히 잠들어버리면 말도 못 알아듣고 그러죠. 그런데 수면이죠. 잠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베타, 알파, 세타, 델타파가 있는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알파파와 세타파입니다. 델타파는 수면이고 베타파는 활동이고 알파파는 최면이지만은 너무 약하고, 그러니까 명상 상태는 좋아요. 그렇지만 진짜 최면 속에 들어가서 치료하고 하려면 세타파라야 됩니다. 알파파에서 치료되는 건 얼마 없어요. 그 다음과 아까 얘기했죠. 하느님과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와 교통하는 헤르스가 바로 세타파입니다. 세타파가 얼마나 좋은지 알 수 있겠죠? 자, 이제 이것은 각 단계별로 암시법이 숙달되면 이제 제1단계에서 6단계까지를 모두 합해서 암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처음 단계처럼 계속 반복할 필요가 없어요. 다음과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것은 이제 그만두고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다 모아서 했습니다. 자, 나는 치료할 때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예, 물론 치료하기 전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해야죠. 뭐 때문에 왔는지. 예를 들어 변비 때문에 왔으면 변비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를 치료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줘야지. 다른 마음병은 어떻고 마음병은 어떤 지역에서 왔을 겁니다. 그러면 지역을 불러내서 그걸 치료할 것입니다. 스트레스는 몸에서 받아들여지는 거니까 스트레스를 치료할 것입니다. 이게 미리 방법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 환자가 가져야 되는 일반적인 지식은 다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차트 같은 그림도 필요하고, 없으면 말로라도 그림이라도 그려가면서 잘 설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상담하는 시간이 보통 30분 걸립니다. 치료하는 시간 1시간 반, 그래서 2시간이 걸려요. 2시간 하는데 500불 받아도 적어요. 미국 사람들은 1000불 정도를 받습니다. 지금. 여기 심리학자한테 가서 상담해 보세요. 500불 내지 800불 받습니다. 한국 사람도요.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2시간 계속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나 먼저 얘기한 것처럼 아픈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이 아파요. 돈 있는 사람은 안 아픕니다.
배도 안 고파요. 밥도 조금 먹습니다. 돈 없는 사람은 밥도 많이 먹어. 스트레스 때문에. 아프기도 해. 돈도 없어. 돈 많이 받으면 되겠습니까? 물론 안 바꿀 수는 없어. 나도 살아야 하니까. 그래서 조금 받지만 그것도 없어서 못 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냥 평생 병을 앓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이 다가 아닌데도. 자, 어쨌든 이 6가지를 다 합쳐서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으세요. 이제 심호흡 3번이 아니라 10번 하라고 했습니다. 처음 본 사람. 아주 깊은 심호흡을 10번 하는데, 10번 하시는데, 숨을 들이쉴 때는 우주의 평화, 행복을 마음속으로 들이마시고, 숨을 내쉴 때는 마음속으로 모든 걱정, 근심 등 모든 스트레스를 밖으로 내보낸다고 상상하세요. 자, 2, 3분 동안 아무 생각도 하지 마시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자, 심호흡을 10번 하세요. 그러고는 10번 하는 동안 나도 심호흡을 같이 해. 10번 하는 동안 가만히 있어야 돼. 10번 하라고 해놓고는 다른 말 해버리면 안 되죠. 10번 했어. 자, 10번 하셨죠? 자, 좋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는 암시대로 따라서 생각하세요. 선생님 팔이 무겁습니다. 선생님 팔이 매우 무겁습니다. 점점점한 건 조금 더 하라 뜻이요. 선생님 팔이 매우 무겁죠? 또 물어봐. 그래서 고개를 끄덕거리면 다음. 선생님 팔이 따뜻합니다. 따뜻한 수건을 덮었기 때문에 팔이 따뜻합니다. 따뜻함을 느끼죠? 확인해야 돼. 그럼 고개를 끄덕거려. 이제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박동합니다. 심장이 빠르게 뛸 수도 있지만 그러나 심장이 조용히 박동하고 있습니다. 힘차게 박동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호흡이 편안합니다. 호흡이 아주 편안합니다. 마음도 편안합니다. 선생님 배가 따뜻합니다. 배가 아주 따뜻합니다. 배가 뜨끈뜨끈합니다. 그리고 이마가 아주 시원합니다. 이마가 시원합니다. 여러 번 해야 돼. 점점점 찍는 것은. 이거 3번 되풀이 한다. 또 팔이 무겁습니다. 팔이 따뜻합니다. 또 해. 그 환자를 보면서 그 사람이 이걸 긋고 고개를 축 늘어뜨렸으면 그만해도 돼. 근데 팔팔이 있다 그러면 자꾸 해야 돼. 최면에 들어가면 졸음이 오니까 고개를 늘어뜨려요. 고개가 늘어뜨려지면 최면에 들어간 거야.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돼. 3번 되풀이 합니다. 3번 되풀이 안 할 때도 있어요. 연습이 된 사람은. 자,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지금 넓고 넓은 호수에 홀로 작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천천히 얘기해야 돼. 바람이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선생님 몸을 스쳐 지나갑니다. 바람은 선생님의 불안과 걱정, 슬픔과 고통, 증오와 공포, 그리고 모든 나쁜 감정들을 실어갑니다. 물론 내가 얘기하는 요것은 원고를 미리 프린아웃 해가지고 옆에다 놓고 보고 하면 돼요. 어느 정도 외웠으니까 꼭 보고 안 읽어도 돼. 너를 읽는 걸 보면서 꼭 보고 읽는 것보다. 그렇죠? 보면 옆에 이 카피를 놓고 있으면 그냥 외워집니다. 카피 없으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꾸. 네. 항상 연설하는 사람도 연설문을 놓고 오잖아요. 연설문을 놓고 옆에서 계속 오잖아요. 연설문이 있으면 그게 하나 믿음이 돼서 그냥 술술 나와요. 만약에 하다가 잊어버리면 찾으면 돼요. 그렇지. 암시를 되풀이합니다. 자, 이마가 시원합니다. 선생님의 이마가 시원합니다. 이마가 시원합니다. 너무너무 시원합니다. 선생님은 아주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주 깊은 수면 속으로. 그러면서 머리를 살짝
그러니까 이렇게 아는 사람은 머리를 살짝 숙이면서 딥슬립 그러면 머리를 이렇게 숙여요. 그럼 최면 들어간 거야. 그래서 안 들어간 사람은 이걸 딥슬립 해줘야 돼. 머리를 숙임과 동시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자, 하나에서 다섯 세면 눈을 뜹니다. 눈을 뜨라는 것은 깨라는 것이 아니고 눈을 감은 채로 최면을 받을 수도 있고 뜬 채로 올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라고 하면 떠요. 자, 하나, 다섯 세면 눈을 뜨세요. 하나, 셋, 기분이 좋습니다. 넷, 다섯, 눈 뜨세요. 자, 눈을 뜬 상태에서도 최면 속에 있습니다. 이게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연습하면 스스로도 이제 잠재의식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스스로 할 수도 있었는데 스스로 하는 건 조금 어렵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나무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 연습을 많이 하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큰일에게 가보면 앞에 양쪽 옆에 뒤로 놓고 양쪽 옆에는 까만 점을 내가 찍어놨습니다. 그걸 쳐다보면 눈이 상방 20도로 돼요. 딱 쳐다보면서 어느 순간 1분 이내에 나는 최면 속에 들어가 버려요. 항상. 그래서 의자를 이렇게 들고 여기 보든가 앞에 보든가 이쪽 보든가 내 사무실은 점이 3개가 찍혀 있습니다. 자, 의식의 아래쪽에 있는 잠재의식의 세계, 즉 프로이드가 말하는 바로 그 잠재의식의 세계를 스스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자, 깊은 최면 속으로 유도하는 기술, 최면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면 최면 6단계로 다 했어. 딥슬을 했어. 최면 들어왔는데 아직도 깊이 안 들어간 것 같아. 그럼 좀 더 깊은 최면 속으로 유지하는 방법이 바로 이겁니다. 자, 점점 더 깊이 들어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아래로 내려간다. 이런 소리를 해야 돼. 내림차순으로.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자, 선생님 지금 딥슬립 하고는 좀 최면 속에 들어오셨는데 좀 더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제가 지금부터 숫자를 10부터 0까지 거꾸로죠? 거꾸로 셀 것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더욱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10,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9, 더욱 깊은 8, 더 깊은 최면 속으로 7 들어가고 있습니다. 6, 아주 깊습니다. 5, 아주 깊습니다. 4, 깊은 최면 속으로 셋 들어가면서 2, 최면이 깊어집니다. 1, 아주 깊은 잠재의식 속으로 0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깊이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치유가 다 끝났어요. 근데 다음번에 오면 또 1시간 반 동안 힘들잖아. 최면시키려면. 그래서 그렇게 않고 즉지 최면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기술을 발휘해 놔요. 자, 첫날 왔어요. 어떻게 해서 1시간 반 걸려서 깊은 최면 속에 들어가고 치료도 좀 했어. 근데 깨울 적이 어떻게 하냐? 그냥 5을 세지 말고 5 세기 전에 앞으로 선생님은 내가 그러니까 혼자 할 때는 눈을 감고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외치면 깊은 최면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하고 또는 내가 나 혼자 할 때 시바의 눈에 손을 대며 즉시 깊은 최면 속으로 외치면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암시를 하면 돼요. 내가 다른 환자를 할 때는 자, 선생님 앞으로 선생님과 나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 선생님이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내가 딥슬이라고 소리치면 깊은 최면 속으로 즉시 들어갑니다. 또는 딥슬립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시바의 눈이라고 해서 인도 사람들이 왜 점을 찍죠? 그 시바의 눈이라고 하는데 양 미간 사이에 빨간 점 찍죠? 그게 이제 인당이라고 합니다. 그 한의학에서 인당현이에요. 이게 인당.
이게 혈자리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제가 선생님은 시바우 눈에 손을 대고 딥실 즉시 최면 속으로 들어가세요. 즉시 최면 속으로 라고 외치면 선생님은 깊이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명령을 해놔. 들어갈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놓고 자, 5살 깨어납니다. 5살, 넷, 5 깨었어. 그 다음날 왔어. 또 그 다음날 다음번에 왔어. 그때는 처음부터 팔이 무겁습니다. 안 해도 돼요. 그냥 일상 얘기해. 어때? 최면 치료 받아보시니까 어떻습니까? 좀 기분 괜찮습니까? 기분이 좋죠? 많이 좋아졌죠? 예. 뭐 좀 하다가 내가 눈을 딱 쳐다봐요. 상대편 눈을 딱 쳐다보면 상대편도 내 눈과 탁 마주쳐요. 그 순간 딥슬립. 그 순간 일어나서 여기다 이마에 손을 대고 딥슬립 보면 그냥 금방 들어가요. 깊이. 1시간만 안 해도 돼. 30초면 돼.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최소한도 한 번은 최면에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고 앞으로 명령을 해줘야 돼. 앞으로 제가 내 눈과 마주치는 순간 딥슬립이라고 소리치면 즉시 최면 속에 들어갑니다. 라고 명령을 해놔. 앞으로. 그래서 그 최면을 걸어놓는 것입니다. 이렇게 최면에 한번 걸리면 그때 그 상황이 되면 최면이 돼요. 그래서 나는 이런 의문이 갔어요. 야, 많은 사람을 치료했는데 이게 후체면 암시 이 명령이 유효 시간이 얼마나 될까? 의문스러웠습니다. 어떤 강연할 때 어떤 분이 여기 앉았어요. 여기 이 자리에서. 근데 최면을 10원 모의하는데 10원 모이기 어렵잖아요. 처음 온 사람한테 1시간 반 해야 될 걸 금방 어떻게 오겠어요. 그래서 여기 앉아주더니 그 전에 나한테 치료도 받고 최면을 많이 해서 내가 내 눈을 보세요. 금방 잘 되는 사람이야. 한 5년 지났어요. 5년 전에 했던 사람이야. 여기 앉았길래 오랜만입니다. 사장님 한 5년 만에 오랜만에 뵙죠?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예. 그러면서 눈을 딱 보니까 눈을 딱 마주치더라고요. 딥슬. 그냥 금방 들어가더라고요. 5년 안에 10년도 유효합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물론 이 얘기 끝에 다른 얘기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좌우간 암시란 그래요. 한 번 암시를 걸어놓으면 그 사람이 풀리지 않으면 계속됩니다. 나한테는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좀 우스갯말로 나한테 치료하는 분들이 여러 분 있어요. 여성분들도 있고. 그래서 언제 한번 몇 분하고 만나서 이게 같이 앉아서 얘기하는데 내가 그냥 얘기하다가 눈을 딱 쳐다보니까 그분이 그러더라고. 왜 그러세요? 그러더라고. 그분은 알지. 눈에 마주치면 자기가 최면 속에 들어간다는 걸 아니까 왜 그러세요? 저 아무 일도 없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웃고 말았는데 진짜 그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글쎄 말을 치료하기에 편하기 위해서 후체면 암시를 걸어놓는 겁니다. 근데 이걸 또 다른 뜻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외치면 선생님은 곧 깊은 최면 속으로 들어갑니다. 라고 최면에서 깨어나기 직전에 신속하게 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몰라. 처음이니까. 나는 얘기했는데.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내가 해놓은지도 몰라. 그러나 그 다음번에 왔을 적에 제가 내 눈과 마주치거나 시바의 눈을 손을 대거나 하면 금방 최면에 들어가요. 그럼 그 7월 시간을 많이 잡을 수가 있겠죠. 각성 기술 아까 얘기했죠. 5세면 깨어납니다. 거꾸로 세면 깊이 들어가고 오름차로 세면 깨어납니다. 아까는 깊이 들어갈 때는
아홉에서 열에서 열 깊은 숨을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홉, 여덟, 일곱, 깨어날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죠? 하나에서 다섯일 것입니다. 다섯 세면 선생님은 눈이 떠지고 깨어납니다. 상쾌하고 건강해지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나, 유쾌하고 상쾌한 각성 상태로 돌아갑니다. 둘,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셋, 아주 건강해지면 넷, 감각이 모든 감각이 정상 상태로 돌아옵니다. 다섯, 이렇게 적은 거예요. 여러분 좀 말이 좋죠? 빨리빨리 하나, 셋, 넷, 다섯은 그것도 되지만 이렇게. 이제 그러고 나서 선생님 완전히 깨어났습니다. 이제 팔도 움직여 보세요. 말도 시켜봐. 이제 기분이 좋았습니까? 또 차 한 잔도 마시고 그러고 나서 가라고 해야지 깨어났다고 바로 일어나서 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2, 3분 동안 대화를 해야 해요. 돈도 받고. 원래 최면 치료는요,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아야 돼요. 왜냐? 돈을 안 내고 먼저 받으면 치료 안 되면 돈 안 줘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면이 안 들어가요. 근데 돈을 한번 냈어. 300불 냈어. 야, 이거 치료 안 돼도 돈은 날아가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말 잘 듣습니다. 막 최면이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왜? 300불 안 날리려고. 그래서 먼저 선금을 받아야 돼요. 치료비는 먼저 받아요. 뭐 돈 욕심이 있어서 아니라 그래야 그 사람은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줘. 이 마음 치료비는 선물입니다. 내세요. 딱 놓고 뭐 주머니도 안 넣고 옆에다 딱 놓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보게. 저도 내 돈이라는 걸 피 같은 돈을 딱 보게 놓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자극을 주는 거지. 야, 300불 냈으니 내가 어떻게든 최면에 들어가서 한 번에 치료 받아야지. 나는 간절한 마음이 되면 빨리 치료돼. 돈 안 주면 돈 안 줄까? 200불 깎을까? 이런 생각도 막 내가 다 알아요. 나는 마음을 읽는 기술, 독심술을 가르친 사람이라 딱 보면 알아. 이게 잘 안 되면 안 줘도 되나? 뭐 100불 줄까? 200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쉽죠? 받아놓으면 이미 돈 줬으니까 뭐. 그렇죠? 열심히 합니다. 이것도 이제 심리를 이용하는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